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를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종류 두 가지, 물질 변화의 종류 두 가지를 볼 건데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예요. 근데 이 중에 화학 변화가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번 단원 명칭이 뭐야?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중요합니다. 화학 변화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오늘은 비교를 할 거고 이제 앞으로 쭉 배울 거는 화학 변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물리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중에 이거를 비교할 건데 바로 오늘은 물리 변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물리 변화냐? 바로 성질은 그대로지만 모양, 상태, 크기가 변하는 거를 물리 변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부리고 깨지고 뭐 쭈그러뜨리고 막 이런 게 물리 변화인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있어요. 상태지, 상태. 상태가 변하는 거. 예를 들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런 것도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먼저 볼 건데요. 예시 첫 번째. 일단 달고나 만들 때 설탕 어떻게 해? 국자에다 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설탕 어떻게 해? 계속 젓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액체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이제 녹이는 거, 달고나 만들기에 설탕 녹이기. 근데 여기에서 베이킹소다 첨가하는 거는 화학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풀잖아. 그건 화학 변화고요. 요렇게 설탕 녹이는 것까지만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2번은 증발이죠. 증발. 네, 물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물 끓이는 거 이렇게 점점 물이 줄어들잖아. 많이 끓일수록, 그치? 그것도 물리 변화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 너구리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너구리야 라쿤이니?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어쨌든 이 분이 습성이 있대요. 먹을 걸 뭔가 받으면 씻어 먹는 습성이 있대. 우리보다 깨끗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네, 바로 용해인데 봐봐. 받았어. 솜사탕이야. 근데 그걸 물에 씻는 거지. 없어졌어. 어떡해. 막 당황한 저 손놀림 봐. 네, 용해. 요것도 이제 물리 변화겠죠. 네, 아주 적절한 짤을 잘 구해왔죠. 4번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깨거나 구부리기 뭐 이런 거.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다가 확산도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 최대 그냥 4번까지만 넣었는데 5번까지 그냥 한번 예시 또 헷갈릴까 봐 여거저거 가져오느라 네, 확산까지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건너뛰고 의미와 예시만 일단 적어주세요. 서정이가 이유 보내줬어. 시력이 나빠 먹이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며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물에 씻으면서 부드러워진 손의 촉각은 라쿤이네. 촉각으로 먹이를 확인하는 라쿤,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라쿤의 특징에서 생겨난 습성이래. 아쉽게도 청결을 위해서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뭔지 확인하려고. 근데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촉감에서 뭐 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러겠다. 진짜 당황하겠다. 이제 좀 만져보려고 했는데 사라졌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볼 건데 일단 변하는 건 뭐냐면 분자의 배열이 변해요. 분자의 배열이 어떻게 변하냐. 일단 우리가 물을 한번 볼게. 상태가 변화하는 것도 물리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물을 얼려 보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가져와요. 네, 액체 상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체가 되면 이렇게 뿌에서 얼음하고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정갈한 육각형을 띠게 돼서 가운데 이게 빈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하늘색 동그라미가 물 분자죠. 물 분자. 근데 물 분자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 고체로 갈 때 물 분자가 변하진 않았어. 근데 물 분자의 위치가 어때? 물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 오각형에서 원으로, 네모에서 육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배열이 바뀌는 건데 얘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다가 이렇게 규칙적인 육각형의 형태를 띠는 배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은 바뀌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봐봐, 이제 변하지 않는 것도 볼게요. 변하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건가? 이거였던 거. 이거 한 개 남겨두고 다 날리겠습니다. 맞았어. 이거 맞아. 네, 요거 하나 남기고 볼 건데 변하지 않는 거 일단 띄워놓고 볼게. 1번 뭐가 안 변하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배열은 변하지 않아. 여기 분자의 배열은 바뀌었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 배열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물분자라고 했지. 물분자. 그럼 분자 안에는 뭐가 이루고 있어? 원자들이 이루고 있지. 그래서 이 분자를 한번 키워볼게요. 물분자 이렇게 키우면 얘가 H2O죠. 물분자니까. 근데 이 물분자는 보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그치?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야. 그러면 일단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렇게 세트가 바로 아까 그 하늘색 동그라미 물 분자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전체, 이 세트 자체의 배열은 바뀌지만 요 안에서의 배열은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 안에서의 배열이 바뀌지 않을 뿐더러 이 수소가 갑자기 뭐 수은이 된다거나 뭐 산소가 은이 된다거나 이렇게 원자의 종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그에 따라서 또 산소가 지금 1개에다가 수소 2개가 붙어 있잖아. 요 개수, 요 구성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변하지 않는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이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분자와 관련된 건데 한번 그림 한번 볼게. 방금 전에 했던 그림이야. 요거죠, 요거. 요거 보면 애들 봐봐. 여기에 액체 그리고 여기는 고체. 그치? 상태가 바뀐 거야. 근데 여기 개수를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지. 그럼 이제 고체 때 세보자. 고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어때? 10개에서 10개 됐어. 10개에서 10개면 개수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하지 않은 거죠.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분자의 종류와 개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물 분자가 그대로 물 분자지. 그치? 배열만 바뀐 거잖아. 물 분자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았어. 뭐 수소 분자나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물 분자의 종류 바뀌지 않았고요. 개수는 10개에서 10개 그대로고요. 그리고 성질도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성질도 바뀌지 않는다. 여기 2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봐봐. 1번이랑 2번에서 내가 표시하는 색깔 표시하는 거 봐봐. 네, 요 개수. 변하지 않는데 개수. 이 전체 물 분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고요. 이 물 분자 하나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분자 2개. 요 구성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전체 원자의 개수가 몇 개야? 30개죠, 30개. 그치? 30개야. 근데 여기에도 분자 10개인데 이 분자 하나당 산소 하나, 수소 분자 2개는 변하지 않죠. 수소 원자 2개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총 30개. 원자가 30개에서 30개. 그대로죠. 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지.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화학 변화를 한번 봐야겠죠.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별표까지 있어요.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울 거기 때문에 1단원 명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변화가 중요해요. 일단 화학 변화는 뭐냐면 아까 물리 변화는요. 분자는 그대로잖아.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았어. 이때 이 성질은 분자의 고유한 특성이야. 예를 들어 물은 무색무취, 그리고 수소는 가연성, 타기 쉬운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까이 하면 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산소는 조연성이라고 해서 조력자 알지? 그때 같은 조인데 타는 걸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하는데 꺼져가는 불씨를 산소 앞에다 대면 화르륵 타오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성질이 분자와 관련된 건데 요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 자체가 종류가 바뀌어. 그렇다 보니 성질이 어떻게 되겠어? 성질이 새로운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때 예시는요. 여기는 8개가 있어요. 8개. 그래서 4개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는요. 뭐냐면 요거에다 딸기가 익는 거, 과일이 익는 과정. 요게 이제 또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 맛도 달라지잖아. 그치? 점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킹 할 때 얘들아 우리가 약간 휴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랩 씌워놔가지고 가만히 몇 시간 냅두잖아. 그치? 그게 이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봐봐. 요렇게 부풀어요. 요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김치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해? 발효시키죠? 발효도 화학 변화예요. 발효도 화학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요, 이제 사과가 나올 건데, 우리 사과 오래 꺼내놓으면 어때? 색깔이 약간 검은티티 너무했고, 네, 약간 갈색으로 변하죠. 그거를 이제 갈변이라고 하죠. 갈변. 좋아요, 원체. 갈변. 요것도 화학 변화에 해당합니다. 네, 이건 거의 썩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요렇게 색깔 변하는 거 갈변이죠.
이렇게 네 가지, 일단 네 가지 예시 있고요. 여기는 약간 먹을 거 위주잖아. 약간 먹을 거, 약간 실생활 그런 위주라면 이제 이 넘어가서는 아까 준우가 얘기했던 거 포함해서 약간 과학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그 5번째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연소죠, 연소. 이것도 화학변화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요것도 화학변화에 해당해요. 이렇게 보면 네, 물 떨어뜨렸더니 네, 앙금이 생성이 되죠. 그치? 앙금 생성되죠. 흰색 앙금, 요거는 이제 염화은 앙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아예 새로운 분자가 되는 것 중에 요것도 있어요. 요거. 봐봐. 물을 전기분해한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수소랑 산소로 나눠진 거지. 요것도 화학변화죠. 그리고 이제 8번째로 아까 준우가 얘기했던 산화반응인데 이게 이제 철이 녹쓰는 거. 구리도 약간 거무튀튀하게 되는 그게 이제 산화반응에 해당합니다. 이 산화반응은 산소를 얻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산소를 얻는 거. 다 적으셨으면 넘어가서 이제 우리 화학변화에 변하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변하는 거 먼저 살펴볼 건데 그냥 일단 써보자. 아까 물리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뀐댔어.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뀌어요. 보자. 일단 원자의 배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성질 바뀝니다. 일단 이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는 성질이 바뀐다는 거랑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연장선이야. 그리고 원자의 배열. 그러니까 아까는 물분자, 이 물분자의 위치만 바뀌었지 안에 물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배열이 바뀌진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 안에 것도 바뀐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요 예시는 뭘로 볼 거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준우가 산화반응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리 분자가 있고요. 여기도 구리 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 물론 요걸 이루는 구리 분자는 엄청 많겠지만 일단 요만큼만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만난다.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거무튀튀해져. 야, 거무튀튀. 산화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냐면 요렇게 구리랑 산소랑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뤄. 원래는 구리 분자 2개에 산소 분자 하나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산화구리 분자 2개가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산화구리라는 거는 산소랑 구리랑 붙었다는 거지. 여기는 원래 산소 분자 따로, 구리 분자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결합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바뀌는 거 봅시다. 일단 원자의 배열 바뀌었는지. 구리 분자 2개 따로따로 있었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산소 원자 하나에 구리 원자 하나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치? 원자의 배열 바뀌었죠. 그리고 분자의 종류. 여기는 구리 분자 2개, 여기는 산소 분자 하나, 여기는 산화구리 분자 2개야. 일단 분자 자체 하나, 둘, 3개에서 2개로 줄었기 때문에 개수 바뀌었고요. 종류도 바뀌었죠. 구리 분자랑 산소 분자였는데 산화구리 분자가 생겼으니까 종류도 바뀌었어요. 그쵸? 종류가 바뀌었고 지금 보기에도 얘는 이렇게 매끈한데 얘는 약간 거무튀튀한 거 보니까 성질도 바뀌었죠. 오케이? 뭐 다른 성질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아직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화학 반응식이 앞으로 배울 건데 혹시 이거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나 궁금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써볼게요. 요렇게 씁니다. 2개의 구리 원자에 2개의 구리 분자에 산소 분자가 붙으면 요렇게 2개의 산화구리 분자가 생긴다라는 거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구리 사진 좀 치우고, 변하지 않는 거 2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원자의 배열은 바뀌었으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한번 보자. 원자의 종류라는 거는 구리가 구리에서, 산소가 산소로, 그대로 있다는 소리인데,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는, 지금 구리 있고요. 얘네 둘이 그대로 있지? 그치? 얘가 다른 걸로 탈바꿈하지 않았어. 그거는 연금술사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산소 원자도 그대로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갔지? 봐봐. 구리 원자가 그 분자니까 이 구리 분자 안에 구리 원자가 있겠죠? 이게 그대로 지금 왔어. 그치? 그대로 왔어. 2개. 구리 원자가 그대로 구리 원자 2개로 왔어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도 이렇게 2개 있었는데 그대로 산소 원자 이렇게 왔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 그리고 개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치?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서 여기서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또 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까? 바로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보면 얘들아 봐봐. 구리 분자가 2개야. 여기에서 물론 분자의 개수는 바뀌었어. 분자의 개수는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원자의 개수는 어때? 동일하죠. 총 4개. 여기도 총 4개 동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도 어김없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됐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복습하기. 네. 화학 반응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거. 첫 번째 원소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까지는 같이 할 거고 2번, 3번은 각자 채워서 오시면 돼요. 20번까지는 꼭 외워야 되죠. 원소 주기율표.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거는 아마 전체가 다 내 걸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올렸기 때문에 네, 아시죠? 아무원송. 어떻게 불러? 수엘리 배붕 탄질산 플레나마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알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수소 그리고 헬륨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다음에 뭐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소 인, 황, 그 다음에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를 이제 애들 하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볼게.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요. 요게 이제 원소 기호고 여기에 원소 이름이 써져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내가 간단하게 원소 이름만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 막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 그치? 알지? 숫자들 있는 경우 막 A, B, C, D 이렇게 써 있어. 1, 2, 3, 4 이렇게 써 있어. 그치? 걔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A가 의미하는 건요. 바로 질량수예요. 일단 거기 보충에 적어주세요. 질량수인데 얘가 뭐냐면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랑 합친 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없어요. 질량에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만 포함해. 왜냐하면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아예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로만 질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때 중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들아 양성자가 원자핵에 모여 있잖아. 근데 플러스끼리만 모여 있지. 그럼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싫어해서 막 튕겨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때 요거를 잘 응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성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없는 애. 근데 질량만 있는 애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양성자수의 2배라고 하면 되거든요. 질량수가. 그러니까 양성자수 개수만큼 중성자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그치만 수소는 일단 제외예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 수소는 일단 제외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부분에는 뭘 쓰냐면 원자 번호를 쓰죠.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의 양성자수가 즉 원자 번호인데 이때 원자는 애들 항상 중성이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어. 원자는 항상 중성이야. 0이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 그러면 양성자수가 3이다. 그러면 전자수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중성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전자수랑 양성자수랑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가 3이다. 이러면은 양성자 3개구나. 전자 3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도 볼게요. C는 위치에는 우리가 뭘 쓰냐면 우리가 이온식을 쓸 때 얘를 주로 쓰는데 여기는 얻은 전자의 개수 혹은 잃은 전자의 개수를 씁니다. 잃거나 얻은 전자수. 그래서 이온식 쓸 때 이온식을 나타낼 때 주로 쓰죠. 만약에 E 마이너스라고 써 있다. 그럼 마이너스라는 건 전자가 더 생겼다는 거지.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근데 E 마이너스야. 그럼 2개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D 위치에는 뭘 쓰냐면요. D 위치에는 요거죠. 화학식에서의 원자 개수. 예를 들어 CO2다. 그러면은 1은 생략해. 그래서 C는 하나라는 거고 5는 2개라는 거야. 오케이? CO2 할 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아까 튀어나왔는데 질량수가 아까 내가 양성자수에 곱하기 2이라고 했잖아. 근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지. 그래서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한 거다. 그리고 수소는 제외다. 요거 설명 다시 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